제가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그 지역구에 유세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주변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당구장 이런 것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규제들은 어떻게 돼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늘 했었는데 이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이제 정부 정화구역 시행 50년 동안 그 정화구역 경계 거리 측정과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경계 200m까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초등학교가 있죠. 그리고는 PC방 허가를 낸 곳이 199m가 떨어진 곳입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저 상태에서는 PC방 설치가 가능할까요? 법에는 200m까지. 제가 200m로 네.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안 되겠죠. 설치가. 그렇죠. 허가가 나면 안 되겠죠. 199m면. 네, 200m의 그 규정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 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드 보시면 저 화면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곳에 있는 그 PC방에 이 PC방 사업자가 이 사진을 보내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200.18m, 200.19m. 이 경우에는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200m를 벗어났기 때문에 날 것 나죠.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해당 PC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가 넘어서 이쪽을 재면 200이 넘고 한쪽을 재면 200이 안 됩니다. 이 또 다른 사진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업주가 낸 그 측량 자료는 200.18, 200.19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게 허가가 나니까. 그래서 재서 보냈더니 198.53, 197.01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영업주가 임의 지점을 찍어서 측량 기관에 의뢰해서 경계로부터 200m가 넘는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교육청 공무원들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서류만 보고 통과가 됩니다. 그냥. 그런데 문제는 영업주가 임의로 측량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도 된다는 내용이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칙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법령이 없는데 그냥 찍어서 내면 돼요. 그래서 영업주들은 이런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노려서 금지시설을 정화구역 근처에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 7개 이 PC방을 가지신 분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측량 지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학교 경계로부터 200m가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원인들은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량 자료를 가져온 경우 누구 말을 따르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할 기준과 절차가 없다는 겁니다.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상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겁니까?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을 위한 것에는 예. 이런 허술한 법이나 법령이나 이렇게 허술한 행정규칙이나 법률이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또 세월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는 조금 더 치밀하고 조밀한 법령과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주어진 어떤 그 법령의 미비한 점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라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치밀한 법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 규정도 없이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교육부는 이런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교육부는 정화구역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 동안 거리 측정 및 분쟁과 관련된 규정을 해결할 법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의 규정 없이 운영해온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니 더욱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규정은 없고 법원의 판례로 해결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이 일어난 이 쌍용 예가라는 아파트 앞에 구청 그리고 이 교육 관련된 이쪽 사람들 그리고 민원인들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제가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이 얘기를 한 2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규정은 없고 법원의 판례로 해결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PC방 주인은 자기한테 유리한 법령을 너무나 그 판례를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교육부는 두 손 두 발 모두 놓고 있었죠. 분쟁은 판사들이 재판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이 답변을 제가 교육부에서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니까 정화구역 내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작년에만 전국적으로 정화구역 내에 정화 요청 건수가 746개, 고발 건수가 172건에 이렇습니다. 올해 6월에 교육부 조사에서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시설로 드러난 업소가 전국적으로 298개 업소에 이르고 그중에 성인 PC방, 안마방, 심지어는 키스방 같은 신변종 업소가 전국적으로 160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학부모께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영업주들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나 교육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될 그럴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교육청에서 이 정확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교육청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찍어갖고 내면 교육청 자체는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서류만 딸랑 보고 아 넘어갔구나 하고 승인을 해주는, 이게 심의도 심의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아이들에 대한 요양경에 대한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서류만 업주가 딸랑 갖고 오면 교육청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관님,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함께 확인을 하고 미비한 그렇죠. 법령을 정화구역 보완하도록 시행이 하겠습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법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정화구역 분쟁 문제 해결하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세요. 저도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면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한 네. 것들을 보충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하고 싸울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순순히 맨날 대답해 주시니까 제가 싸울 데가 없네요. 장관님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령은 그렇습니다. 항상 치밀하고 꼼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학부모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손꼽아 그 PC방이 오픈할 날만 기다리고 있고 엄마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